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시가 동구 미군 55 보급창을 남구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자 남구청과 남구의회가 일방적인 추진을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부산의 초등학교가 증축 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의 불안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과 의료개혁을 주제로 부산의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의료계가 토론회를 열고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높은 이자로 불법 대출을 해주고 불법 홀덤펍 도박장까지 운영한 베트남 범죄 집단이 적발됐습니다. 부산시가 동구 미군 55 보급창을 남구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자 남구청과 남구의회가 일방적인 추진을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시민공원의 절반 규모인 22만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미군 55 보급창. 지난해 부산시는 2030 엑스포를 위한 박람회장 배후 부지로 활용할 것이란 계획을 공개했었습니다. 그 당시 동구에 위치한 미군 55 보급창을 남구 신선대부두 인근 준설토 투기장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내놨을 때도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엑스포 유치는 무산됐고 지난해와 달라진 상황에도 부산시 측은 미군 55 보급창 이전을 위한 용역 비용을 올해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남구청은 물론 남구의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남구에 이 55 보급창이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은 남구하고 먼저 협의가 어느 정도의 이제 그런 상호 소통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없고 일방적인 이런 부분은 우리 남구의회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그리고 또 우선 먼저 시행돼야 되는 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을 해야 된다. 남구의회는 즉각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충분히 협의한 후 보급창 이전 계획을 추진하라. 이젠 긴급하게 55 보급창을 이전할 명분이 없는 데다 주민 설득을 위한 소통도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대의 명분도 없는 상태고 이게 그렇게 시급성을 다투는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민 설명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용역을 다시 이제 중단을 하라, 그런 차원이고요. 이걸 하기 전에 남구의회와 그리고 주민 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한 후에 이전 계획을 추진하라는 입장입니다. 또 부산시의 55 보급창 부지 선정 과정과 추진 계획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북항 3단계 재개발 계획도 구체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가 학교 증축 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매일 쪽문으로 등교하는가 하면 일부 학생들은 교실 수업 대신 가정에서 원격 수업과 현장 체험 학습으로 대체했습니다. 학부모들의 불안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 동래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정문이 아닌 쪽문으로 등교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 정문 앞 마당은 레미콘 차량이 점거하고 있습니다. 건물 옥상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이다 보니까 학교도 처음 이제 다니기 시작하고 했는데 이렇게 첫 시작부터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별로 좋은 이미지 아닌 것 같고, 정문으로 못 다니고 옆문으로 항상 다니니까 그것도 너무 불편하고, 저 좁은 문으로 다니다 보니까 막 이렇게 애들 이렇게 걱정이 되죠. 부딪히고 막 이렇게 할까 봐. 아무래도 애들은. 이 학교는 2년 전 바로 옆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며 개교했습니다. 당시 학생 수는 960여 명. 하지만 지금은
1,290여 명으로 35% 증가했습니다. 운동장엔 모듈러 교실이 들어섰고 지난 겨울방학부터 교실과 급식실 증축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공사 가림막이 덮인 교실에서 소음과 먼지에 창문을 닫은 채 수업하고 외부 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급기야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있던 이틀간 4, 5학년 아이들은 원격 수업과 현장 학습으로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진행되는 건물 아래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사 일정이나 이런 거를 학교장이랑 협의를 하고요. 네네. 아무래도 공사하게 되면 레미콘 타설은 이제 조금 뭐 위험하진 않지만 그래도 전에 한 번 또 신문에 다른 학교 상대에서 난 적이 있어가지고. 이 학교의 증축 공사는 내년 2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운동장에 있는 모듈러 교실은 3년 더 운영된다고 교육청은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의대 정원 논란이 사회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 경남의 시민사회단체와 의료 관계자들이 의료개혁의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열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대 정원과 의료개혁을 주제로 시민사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 의료계와 부산의 시민사회단체가 만든 자리입니다. 지역 의료인들은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과 관련해 경과를 설명하고 한국 의료계를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의료는 지속 가능성이 낮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해 의료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은 개혁 과정의 작은 부분으로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시골에서 어떤 지역 주민이 환자로 응급의학과 의사를 한 명 만난다. 그러면 그 병원에는 그 시간에 응급의학과 의사가 한 명만 있어도 최소한 3명, 4명이 필요한 겁니다. 팀을 짜려면요. 24시간 365일을 가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의사가 더 필요해요. 그런데 지방에는 워낙 권역이 넓고 사람은 적으면 민간병원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돈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공공병원이 필요하고. 이들은 또 정치인들의 공공의료시설과 지방의료에 대한 의식결여도 비판했습니다. 그 예로 적자를 이유로 폐쇄한 진주의료원을 지목했습니다. 또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와 농어촌의 의료 격차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남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74명으로 전국 평균인 2.18명을 밑돌고 있고 이는 인구가 비슷한 부산의 3분의 2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하동구는 2만 3천여 세대에 4만 2천여 명이 살고 있는데 병상 30개 이상을 갖춘 병원은 한 곳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지역에 맞는 의료 대책이 필요하고 어떤 공공병원도 설립돼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인력 양성 및 선발 수련 그 배치에 이어지는 그런 일련의 어떤 정책 패키지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좀 고려가 돼야 된다. 이어진 시민사회단체 토론에선 의료개혁의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공공의대 설립과 의과대학 지역 정원제 도입 등입니다. 현 의료 사태를 논의할 협의기구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높은 이자로 불법 대출을 해주고 불법 도박장까지 운영한 베트남 범죄 집단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같은 동포를 상대로 최대 10,000%의 연이자를 챙긴 걸로 드러났습니다. 박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사상구의 한 당구장을 급습합니다. 구석에 숨겨져 있는 방 안에서는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구장을 가장한 불법 도박장입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최대 10,000%에 이르는 높은 이자로 불법 대출을 해주고 도박장까지 운영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 총책 A씨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B씨 등 15명을 붙잡았습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 대부 그리고 홀덤법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해서 수사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불법 대부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불법 대부 자금이
홀더법 도박자들에게 대출된 상황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단속하게 된 것입니다. 대상은 같은 국적의 불법 체류자나 국내 이주자, 유학생 등이었습니다. 이들은 외국인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다는 점과 불법 체류자 신분일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들은 250명에게 34억 원 상당의 대출을 해준 뒤 이자로 15억 원 상당을 챙겼습니다.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개인정보를 SNS에 올리는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한 불법 대부 조직의 자금이 B씨가 운영한 불법 도박장으로 흘러간 사실을 확인하고 두 조직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한밤중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나타난 물체와 충돌해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그 물체를 고속도로에 떨어뜨린 사람을 찾지 못해 사고를 당한 사람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고속도로를 달리는 한 차량. 갑자기 전방에 커다란 물체가 나타나면서 순식간에 사고로 이어집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도로 위 낙하물과 충돌한 건 지난 4월 26일 오후 7시 50분쯤 부산 울산 고속도로 해운대 송정 톨게이트에서 울산 방향 1.7km 지점이었습니다. 차량이 들이받은 낙하물은 주로 단독주택 옥상에 설치되는 2m가량 높이의 물탱크로 추정됩니다. 주변에 가로등도 없는 데다 물탱크의 색상마저 야간에 눈에 잘 띄지 않는 파란색이었습니다. 전방 시야에서 확보되는 정도로 거기가 밝은 정도도 아니었고 가로등 하나 없이 되게 어둡기만 한 곳이어가지고 주변엔 다 산이고요. 교통사고 충격으로 A씨는 뇌진탕과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차량 수리비도 400만 원 넘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장소는 해운대 송정 톨게이트 진입 후 1.7km 지점으로 다른 진입 도로는 없습니다. 경찰에서 CCTV 영상을 분석했지만 물탱크를 떨어뜨린 차량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모두 A씨가 떠안게 됐습니다. 자기들은 책임 의무가 없음을 고지 드린다.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떨어져서 그렇게 사고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측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자신들이 설치한 도로 시설물로 인해 교통사고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보상을 하지만 낙하물에 의한 사고는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에 설치된 CCTV 영상 보존 기간은 통상 녹화된 날로부터 2-3일가량. 결국 이 기간이 넘어서면서 물탱크를 도로에 떨어뜨린 사람은 찾기 어렵게 됐고 사고 당사자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대형 기선 저인망 수협은 지난달 24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대형 기선 저인망 수협과 여수 대형 트롤 생산자 협회 소속 어선 30여 척과 운반선 2척은 폐그물과 어구 등 수중 침적 쓰레기 120톤을 수거해 27일 부산 공동 어시장에서 하역 작업을 마쳤습니다. 수협 측은 바닷속에 쌓인 쓰레기들은 해양 생태계 파괴는 물론 해양 사고 유발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시킨다며 어민들의 주의와 관계 당국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부산시는 현재 노후계획 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추가 지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지만 시에선 노후도시 정비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와 부산 지역 정비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와 해운대 문화회관에서 잇따라 열린 노후 계획도시 정비 주민 설명회 현장입니다. 대상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개선하는 등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 시행에 대해 주민들의 궁금증이 쏟아졌습니다. 용적률이 늘어나고 밀집도가 늘어나면 도로라든지 수도, 가스, 소방, 예를 들어 도로를 갖다가 생각해 보면 인구가 지금 현재 인구에 비해 가지고 2배, 2배 이상이 늘어나겠죠. 늘어나면 도로의 폭도 2배 정도 늘어나야 되지 않겠냐.
먼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선도지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노후 도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 고려해야 할 부분도 많다는 겁니다. 또 일종의 시범단지로 행정 지원을 받아 최대한 빠르게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데 사업 실현성은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공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시공사를 찾기도 어렵고 찾았다 하더라도 추가 분담금이 상당히 많이 현재 조합원 소유자들한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도지구 지정 전후로 인해서는 실제 어느 정도의 추가 분담금이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개략적으로나마 인식을 하고 이 사업에 참여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후 계획도시정비지원특별법에 따라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지역의 정비 사업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부산에선 현재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 부산 전역의 199개 지역에 달합니다. 일부 사업은 정비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경기 침체에 건축 비용 상승과 맞물려 대다수 발이 묶여 있는데 정비 사업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비롯한 정비 사업도 이번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의한 선도지구 지정이 원활하게 돼서 사업이 잘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이 정도의 투자성이 있구나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부산 지역 전반적인 정비 사업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는 정비 사업을 비롯해 지역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이라도 주민들의 사업 동의율이 높고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역과 아닌 지역의 양극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이 개장을 앞두고 여는 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모래축제인데요.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풍성하다고 합니다.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계적인 명화가 모래 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3명의 작가가 협업해 만들었습니다. 높이만 13m. 작품 위에서 촬영도 가능합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데도 이게 작품이 움직이지 않는 게 너무 신기했고요. 네. 사실 이런 모래 축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해가지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기대도 못했는데 모래 축제 아이들하고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가까이서 보니까 더 잘 만들어가지고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올해로 20회째 맞는 해운대 모래축제 현장입니다. 국내외 12명의 작가가 20점을 제작했습니다. 지난해보다 6점이 늘었습니다. 올해 주제는 모래로 만나는 그랜드 미술관입니다. 올해는 이벤트 광장에 있는 작품서부터 해서 원시 미술서부터 지금 여기 끝에 오시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미술의 발전사를 감상할 수가 있는데, 오셔가지고선 간판에 써져 있는 미술 어떤 작품이 어떤 작품으로 표현했고 어떻게 미술이 흘러가는지 그런 정보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작품을 감상하시면 더 재미난 모래 조각 체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래 작품 위를 걷고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도 있습니다. 모래 조각가와 일반인이 참여하는 모래 조각 대회가 열리고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모래 놀이터가 눈길을 끕니다. 영유아를 위한 놀이 쉼터와 어린이 모래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0m 높이의 모래 언덕을 미끄러져 내려오는 샌드 서핑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축제 기간 해변 특설 무대에선 춤과 음악 공연이 펼쳐졌고, 작품 주변에선 풍성한 부대 행사가 열려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해운대 모래축제는 27일 막을 내리지만 모래조각 전시는 다음 달 9일까지 이어집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지구온난화 속 생태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온 현상에 최근 참진드기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진드기에 물려 걸리는 질병 가운데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 특히 치명적이라 주의해야 합니다. 김효승 기자가 참진드기에 물렸을 때 질병의 증상과 예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거라는 관측 속에 참진드기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이 발표한 참진드기 감시 사업 결과 참진드기 발견 규모를 뜻하는 지수가 지난해 대비 30%가량, 평년에 비해선 37.5% 늘었습니다. 참진드기에 물리면 각종 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 특히 위험한 질병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입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의 주 증상으로는 38도 이상의 고열과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이 있으며 심할 경우 의식 소실 및 혈소판이 감소하는 증상으로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1,895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355명이 사망해 치명률이 19%에 이릅니다. 지난 10일엔 올해 첫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80대 남성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양성 판정을 받고 병원 입원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증상 나흘 전 밭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사망자 10명 가운데 9명은 60대 이상입니다. 보건당국은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데다 농업 등의 야외 활동이 잦아 진드기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입니다. 예방 백신이나 약이 없어 진드기에게 물리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야외 활동 시 긴 소매옷, 긴 바지를 착용하시고 진드기 기피제를 뿌리는 등 예방 수칙을 지켜주세요. 야외 활동 후에는 몸을 씻으며 참 진드기가 몸에 붙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풀밭에는 오래 머무르지 않고 야외에서 입은 옷은 충분히 털어 세탁하는 게 좋습니다. 보건당국은 진드기에게 물렸다면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억지로 떼지 말고 반드시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부산시는 올해 본예산보다 8% 증가한 1조 2,627억 원 규모의 1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시는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와 지역의료 강화 등 시민 행복도시 건설에 1,300억 원을, 소상공인 지원과 문화체육 활성화 등 경제 문화 분야에 1,000억 원 상당을 투입합니다. 또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사업에 1,195억 원을 편성해 가덕신공항 2단계 확장 종합계획 수립에 482억 원,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과 혁신융합대학 지원, 양자과학기술센터 설립에 29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부산문화회관은 27일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사용하지 않는 데스크탑과 모니터, 프린터 등 전산 장비 총 140대를 공유재산법에 의거해 한국IT복지진흥원에 무상으로 양여했습니다. 전산 장비는 점검과 수리 과정을 거쳐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해 나눔의 의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